안녕하세요. 리트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광양제철고 신입생 전형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 다가오니까 이제 각 학교들마다 입학 요강을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포항제철고 이제 입학 요강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이제 뭐 포항제철고나 광양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포스코 계열 이제 재단 소속의 이제 자사고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공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2025학년도 광양제철고 이제 전형에는 또 어떠한 변화가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포항제철고 그 전형 요강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에 전년도하고 달리 이제 전형 명칭이나 모집 인원에서 좀 변화가 좀 있었는데, 광양제철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형 명칭하고 그 다음에 입학 정원에 일부 좀 변화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잘 좀 체크해 보시고, 네, 관련 내용들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5학년도 광양제철고 신입학 입시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양제철고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요강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전체 모집 정원은 지금 총 2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40명은 정원 내 모집 인원이 되고요. 정원 내. 그리고 정원 내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 자녀 전형, 그 다음에 고입 특례 전형 해서 각각 7명씩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총 14명을 모집을 하는데, 요 정원회 같은 경우도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한 명씩 지금 각각 한 명씩 증가를 해서 지금 총 2명이 모집 인원이 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정원회도 일단 좀 전년도하고 좀 변화가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원 내 이제 뭐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또 관심을 갖게 되는 정원 내 모집 정원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면, 정원 내 정원 같은 경우에 전년도하고 좀 다르게 모집 인원 정원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내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작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224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40명을 모집을 하면서 전체 모집 인원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대략 한 16명 정도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16명이 아니네요. 16명 맞죠? 네. 16명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전 연도보다 16명이 증가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 2023학년도였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도 240명을 모집을 했다가 작년, 즉 2024학년도에 모집 인원 지금 224명으로 좀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5학년도에는 다시 2023학년도 재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인원 총 규모는 240명으로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모집 인원이 좀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회복이 되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형 명칭이나 모집 인원에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씩 좀 비교해 보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원 내 정원 내 전형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인재 전형과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그리고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미래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하나의 전형이 아니라 이제 아마 작년 요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 인재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지역 인재라고 하는 거는 이 광양제철고가 이제 소재지가 광양에 있다 보니까 그 전남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뽑았었던 지역 인재 전형이 이제 별도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인재 전형 자체의 명칭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지금 폐지가 되고, 대신 미래 인재 전형 안에 지역 인재 전형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미래 인재 전형이 전년도의 단일 전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 즉 2025학년도 미래 인재 전형은 두 개의 전형, A 전형과 B 전형으로 나누면서 이 A 전형과 B 전형이 이전 연도의 순수 미래 인재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A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전형이 이전의 지역 인재 전형하고 동일하게 여기 같은 경우는 전남 지역에서 이제 모집하는 그런 전형이다.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 모집을 하는 A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 인재가 뭐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체육 인재나 체육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밑에 관련된 여기 이제 실제로 그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일단 빼고 그냥 순수하게 A 전형 위주로만 또는 B 전형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A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그냥 미래 인재 전형이라는 단일 전형으로 되어 있었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에는 총 몇 명을 뽑았었냐면 70명을, 작년에는 7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당시보다는 어쨌든 지금 전년 대비 2명이 지금 증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B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얘기했었는데,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총 몇 명을 모집을 했었냐면 20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지금 지역 인재, 그러니까 전남 전형 같은 경우에는 총 4명이 증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2명이 이전 연도보다 증가를 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정도 인원을 모집을 했었을 때 실제로 이제 전년도 경쟁률이 좀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 부분들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난 연도 경쟁률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미래인재 전형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었던 70명 모집을 했었던 전형 같은 경우에 70명 모집에 총 106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1.51대 1이었었습니다. 당시 이제 경쟁률 1.51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인재로 모집을 했었던, 그러니까 전남 단위로 모집을 했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명 모집에 작년 같은 경우에 총 37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1.8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선발하는 인원 배수가 광양제철고 같은 경우 2배수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광양제철고에 지원을 했었던 학생들은 전원 다 1단계 면접 대상자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종 합격자 인원에서는 탈락하는 인원이 생겼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원자 전원이 다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됐었기 때문에 그만큼 면접이나 자소서의 중요성이 다른 여타 학교들보다 더 큰 그런 이제 학교였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쟁률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2대1 미만이니까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2024학년도의 경쟁률이 2023학년도에 비하면은 그때에 비하면 또 높았었던 경쟁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뭐 소폭 증가하긴 했었지만 이 인원들 관련해서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바뀔지 그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쟁률이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뭐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과연 이제 경쟁률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요런 이제 어떤 경쟁률 상승이나 또는 뭐 경쟁률이 이제 평년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그랬는지 올해 이제 1단계에서 그 선발 배수를 지금 광양제철고 입학 요강을 보면 2배수가 아니라 1.5배수에서 2배수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추후에 이제 좀 입학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시 재차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들도 또 전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다. 그래서 2배수가 아니라 1.5배수에서 2배수다. 뭔가 1.5배수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국 단위 전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전남 단위 전형, 그러니까 미래인재에서 A 전형, B 전형에서 1.5배수를 적용하면은 1단계에서 탈락하는 인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배수를 종전과 동일하게 2배수를 그냥 이제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원자 자체는 전원 다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사회통합 전형인데, 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은 지금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 다양성 전형, 이건 뭐 다른 학교들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데, 각각 기회균등에서 24명, 그다음에 사회 다양성에서도 24명을 모집을 하면서 총 모집 인원은 지금 48명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몇 명씩 모집을 했었냐면 아마 11명씩 이렇게 모집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무려 13명씩 지금 각각 증가를 해서 총 증가분이 26명이 이전 연도보다 더 증가를 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 그 길이 좀 더 넓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 경쟁률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됐었냐면 사회통합 같은 경우 전년도에 전년도 이제 총 모집 인원이 지금 이제 11명씩 해서 22명을 모집을 했었고요. 22명. 그러니까 지금 2024학년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22명을 모집을 했었고, 당시 지원자 수가 총 19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0.86대 1, 1대 1 미만이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지원자들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합격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달된 인원들 같은 경우 또 타 전형 쪽으로 넘겨서 이제 뭐 선발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뭐 이제 실제로는 아마 인원들이 일반 전형에서, 그러니까 미래 인재나 또는 이제 지역 인재, 전남 단위 지형에서 더 이제 증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경쟁률은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스코 교육재단 이제 산하 포항제철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양제철고도 그렇고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학교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12명을, 작년에는 총 112명을 모집을 했었고, 당시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에 이게 2024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96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0.86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경쟁률만 따지면 사실 사통 전형하고 경쟁률은 동일한 경쟁률이었었는데, 요 부분들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살짝 이제 또 전형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시 소재, 그리고 또 전국 단위, 물론 여기서 이제 전국 단위는 아마 포스코, 그러니까 그 포항제철고 전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북 지역 소재 학생들은 또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북 제외. 왜냐하면 경북 지역 학생들은 이제 포항제철고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북은 제외하고 포스코 임직원 자녀 중에서 경북 소재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역을 이제 전국 단위로 보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 이외에 광양시 안에서만으로도 24명을 지금 모집을 한다. 그래서 24명, 72명. 그래서 총 모집 인원은 96명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 112명 모집 규모에 비해서는 일단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좀 감소를 했다. 요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집 전형과 그다음에 모집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전년도하고 좀 차이점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이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전형 구분, 이제 모집 지역, 그리고 지원 인원, 그 다음에 지원 자격에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이제 뭐 공동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히 전국 단위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자격 요건만 일단 충족하면 된다. 물론 이제 체육 특기자 전형이나 뭐 체육 이제 그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체육 특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전국 단위 전형은 공통 자격을 충족한 학생이면 된다라고 해서 A 전형이 지금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B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 지역 인재 전형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남 단위에서 지금 모집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기회균등 전형 그리고 사회 다양성 전형 각각 지원 자격 요건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사회 다양성 전형에서 지금 뭐 광양시 소재에서는 지금 총 4명을 모집을 한다라고 하면서 광양시 국가산업공단 환경오염 지역 주민 자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 같은 경우로 이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부모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도서벽지,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다음에 농어촌 읍면 지역,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 가정, 조성 가정, 다자녀 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 뭐 자녀, 순직군경 소방관 자녀, 뭐 등등등, 네,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양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광양제철고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이제 그 남해 쪽에 있다 보니까 남해 쪽 근처 뭐 이제 인근 지역이 뭐 창원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뭐 해군이 이렇게 있고 뭐 하니까 아마 이제 그 군인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 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 다양성 전형 같은 경우에도 네, 역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도 광양시 소재에서 24명, 전국 단위 72명을 모집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지역은 제외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입학 요강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만 좀 체크해서 좀 살펴보고 있다는 점 미리 좀 다시 한번 양해 좀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전형별 모집 인원 미달 시의 충원 선발 방법, 특히 사통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미달이 났는데 올해 이제 미달이 더 날지 어떨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할 경우에 자 미래인재 비전형은 이제 전남 단위에서 모집했었던 지역인재 전형, 작년 같은 경우로 하면 지역인재 전형이겠죠. 여기가 이제 1순위, 그다음에 미래인재 A 전형, 여기 이제 전국 단위 모집이죠. 여기 2순위, 그다음에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 3순위로 해서 정원 초과인 전형으로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충원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충원이 된다는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이렇게 충원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해서 미달 인원의 50%를 가해 순위, 여기 순위 있었죠? 이 순위에 의해서 충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알겠지만 사회통합 전형에서 이제 미달 인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충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체육특기자 전형과 체육인재 전형에서도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호 충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원 외 전형의 경우는 미달이 발생하더라도 충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원 외 같은 경우는 충원하지 않는다. 미달이 발생해도 네, 그런 부분들도 역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형 일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우선 이제 그 전형 일정 같은 경우 원서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자, uapply.com에서 이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면 올해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4일간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우편 및 방문 접수도 역시 동일 기간 안에 일단 전형 서류 일체를 이제 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입학 요강 안에는 지금 제가 영상에는 지금 올리진 않았지만 입학 요강 서류 안에는 필요 서류들 관련된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이제 네이버 리테라이듀 블로그에도 요 관련된 입시 요강 자료를 좀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광양제철고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셔서 자료를 또 다운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와 자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를 출력해서 기타 서류와 함께 이제 뭐 방문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사고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광양제철고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를 할 때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동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한 내용들을 또 출력을 해서 생활기록부 2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서류를 이제 직접 방문 제출해야 된다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올해 2024년 12월 17일 오후 2시에 이제 발표 예정이고, 자, 1단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면접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이 12월 28일에서 29일 사이,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그 다음에 체육인재,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정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그 정원 외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 날 해서 전형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총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토, 일, 월 이렇게 3일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이제 내년 1월 2일이죠. 1월 2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들 잘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 이제 다른 전사고하고 동일하게 단계별 전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 전형을 한다는 거는 1단계에서 일단 인원들을 좀 거르고 그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단계 면접을 치르게 된다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앞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1단계 내신 성적 지금 16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간다는 거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문제는 여기 합격자 비율, 1단계 합격자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배수로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5배수에서 2배수로 지금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점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광양제철고 지금 뭐 입학 설명이나 이런 경우를 이제 따로 들어보진 않았었는데 미리 이제 올해 7월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입학 설명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설명회를 들어주셨던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은 저도 추후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확인하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변화가 있으면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점수 40점이 부여가 되어서 최종 점수는 1단계와 2단계의 점수를 합산한 200점이 이제 만점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240명을 선발한다. 이제 정원 내 모집 인원이었죠. 그래서 240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올라와 있는 전형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에서 어쨌든 뭐 정말 1.5배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작년하고 비슷한 경쟁률이라고 하면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인원들 1단계에서 탈락하는 인원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성적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성적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들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성취도 반영 비율과 관련돼서는 반영 학년과 반영 교과에 따른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년별 비율, 그 다음에 교과별 반영 비중이 좀 다른데, 자, 우선 2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반영 교과 학년 성적은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광양제철고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3학년 2학기 성적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미 3학년 1학기 성적 때까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완성도가 높은 성적대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좀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을 보면 2학년 1학기가 30,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30, 3학년 1학기 40%를 반영을 해서 3학년 1학기 성적의 반영 비중이 학년별로 봤을 때는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가 광양제철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상산고도 또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을 또 반영하는 학교죠. 그래서 좀 비슷한 유형의 학교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반영 교과별 이제 성적 반영 비율인데, 자, 우선 국어 같은 경우가 25%, 수학 30%, 영어 20%, 과학 15%, 사회 10%, 이렇게 해서 수학 반영 비중이 일단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반영 학년과 반영 교과에 따른 그 반영 비율의 차이는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까지가 반영 교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음악, 미술, 체육 교과 성적은 성취도 기준에 따라서 감점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밑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도 작년하고 이제 좀 동일하거든요. 작년하고 동일해서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감점을 한다는 거냐면, 성취도가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경우에 이 해당 교과에서의 성취도가 A하고 B 같은 경우는 감점이 없는데 성취도가 C 등급일 경우에는 C 등급의 개수에 따라서 개수 곱하기 몇 점씩 이제 감점을 하냐면 마이너스 0.1점씩은 이제 감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방식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 교과 성적이 혹시라도 안 나와서 B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전혀 성적에 반영되는 효과는 없다는 거고, 뭐 A가 나와도 반영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C가 이제 그 떴을 때는 C 같은 그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성적 개수에 따라서 0.1점씩 감점이 된다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뭐 보통 전사고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체능 같은 경우에서 뭐 C를 제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그거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주요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쪽에 주요 교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적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뭐 충분히 이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요렇게 좀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수 산출 방식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그냥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의사항에 그 보면은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사회, 역사, 도덕 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과목을 선택해서 산출한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학기 내에 예를 들어서 사회하고 역사를 같이 수강을 했다, 같이 이수를 했다. 근데 뭐 사회 같은 경우가 A가 나왔고 역사가 B가 나왔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사회 성적이 더 높으니까 이 성적을 우선 반영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교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취도가 C인 경우에만, 그죠? 그 개수에 따라서 0.1점씩 이제 160점 만점에서 감점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출결 상황 산출식인데, 자, 출결은 3학년 2학기 12월 6일 기준일까지 출결 상황이 반영됩니다. 오, 상당히 좀 길게 이제 출결 이수가 좀 산출이 되죠.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1월 말경 정도까지가 이제 산출 기준일인데, 지금 광양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모르겠습니다. 딴 데보다 조금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영 학기 지금 그 성적 그 출결 산출 기준일이 12월 6일까지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결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감점을 하게 되는데, 출결 감점 같은 경우 다른 학교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보통 뭐냐면, 보통의 이제 전사고들 같은 경우에 미인정, 뭐 예를 들어서 그 조퇴, 그죠? 뭐 아니면 지각, 그죠? 뭐 그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3회를 묶어서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를 하는데, 광양제철고는 좀 다른 전사고들과 좀 다르게 독특하게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는 1회당 0.1점씩을 감점을 하게 됩니다. 감점을. 그러니까 이제 3회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회를 0.1점씩 해서 이제 합산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인정 결석 일수는 1일당 0.5점씩.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미인정 조퇴나 지각 결과가 2회다. 예를 들어서 2회가 나타나면은 보통 이제 2회가 찍혀 있으면 다른 전사고들 같은 경우 그냥 2회는 그냥 버리게 되는데, 광양제철고는 2회는 이제 각 그 1회당 0.1점씩 이제 감점이 되는 거니까 2회가 있으면 점수를 버리는 게 아니라 0.2점이 감점이 되는 그런 체제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좀 다른 전사고하고 좀 다른 기준이니까 이 부분도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그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 산출 방식은 또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여기서 조금 이제 변화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참고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내용을 보면, 자, 1단계 전형에서 만약에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일단 이제 1단계가 아무래도 이제 그 성적을 반영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상위 학기 점수가 높은 자, 즉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한다는 거고, 이 안에서도 이제 동점자가 나오면 차순위로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사회 과목 순, 즉
과목별 반영 기준순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한다는 거고, 여기서도 만약에 또 동점자가 발생한다면 과목 감점이 적은 자를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작년 기준으로 경쟁률이 어쨌든 뭐 2대1을 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뭐 전원 다 면접 대상자가 됐었으니까 1단계에서 뭐 동점자 발생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진 않아도 괜찮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배수를 만약에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는 이제 또 이런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이제 전형의 세부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좀 확인을 해볼 건데,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전년도하고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2단계 전형 면접이죠. 면접 점수 40점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검토해서 항목별 감점을 정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면접 내용이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 문항을 개발한다라고 했던 부분들까지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 제가 기억하기로 두 개의 면접실에서 이제 총 한 10분 정도가 면접 시간이 소요가 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접실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 여기 관련된 이제 각각의 면접실에서 이제 물어봤던 질문들은 사실 이제 생기부하고 자소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대부분의 질문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었다는 거는, 네, 분명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이제 올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조금 작년하고 이제 좀 차이점이 발생한 거, 여기도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즉 2단계 전형 점수가 만약에 동일한다고 했을 때 또 동점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제가 이거를 작년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작년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2단계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요 항목밖에 없었습니다. 요 제가 지금 색칠했던 노란색 항목이요. 즉 개별 문항 면접 점수 중에서 독서 영역과 인성 영역 점수가 높은 자가 1순위,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과정 및 지원 동기 점수가 높은 자가 2순위로 되어 있다. 요 두 가지 항목밖에 없었는데, 작년 요강에는. 근데 올해 요강에 지금 추가가 된 부분들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번은 큰 의미가 없는 게, 2번에 대한 기준은 결론적으로 요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 이제 합산했을 때를 하는 거고, 그 합산했을 때도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독서 영역, 인성 영역 높은 자, 자기주도 학습 과정 및 지원 동기 점수가 높은 자 순서대로 가겠다는 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문항 면접 점수가 높은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아예 없었던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면접이 지금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도 이건 추후에 좀 확인을 해볼 겁니다.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이제 그 면접 변경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온 거 아닌가. 즉, 이제 지금까지 개별 면접만 봤었던 부분들에서 이제 올해부터 광양제철고가 공통 면접을 추가하는 거 아닌지, 네, 요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면접이 나온다라는 거는 다른 전사고의 경우하고 좀 살펴봐서 이제 그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공통 면접 자체는 사실 이제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되기 때문에 제시문 기반으로 이제 어떤 유형의 제시문이 나올지도 일단 이제 아직은 좀 잘 모르겠고, 뭐 실제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동점자 우선순위에서 공통문항 면접 점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들을 제시문 기반으로 낼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지극히 일반적으로 뭐 지원 동기나 또는 그냥 독서와 같은 내용들, 이거를 그냥 하나의 공통 문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면접을 치르게 될지, 그 부분들은 아직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시문 기반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따로 이제 나왔을 텐데, 내용이 따로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닌 거로 놓고 보면은 그냥 문항의 초점 자체가 모든 학생들에게 그냥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문항들, 대신 답안은 생기부나 자소서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게 뭐 이런 지원 동기나 독서라고 하는 문항 자체를 이제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또 단정 짓기도 어려운 게, 밑에 보면 독서 영역과 뭐 인성 영역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아니면 생기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공통 문항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요거는 일단 어쨌든 추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뭐 한번 광양제철고에 직접 전화하셔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요강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 확인했을 땐 요 부분은 아직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하여튼 추후에 확인을 하고 확인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 리테라이드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별도로 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 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 몇 자, 그 다음에 인성 영역 몇 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300자, 1200자, 합산해서 1500자를 지금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뭐 띄어쓰기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은 경우 이제 상세 내용들을 그 뒤에서 이제 양식대로 한번 좀 살펴볼 거니까 바로 이어서 요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 방법과 작성 요령에 관련된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뭐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고, 자기소개서의 표지, 자기주도 학습 영역, 인성 영역 등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그러니까 표지나 그 다음에 표지와 자기주도 학습 영역, 인성 영역 빠짐없이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양식은 조금 이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학년도 자, 광양제철고 신입생 모집 요강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고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수 시 작성 방법과 작성 요령을 삭제하고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의사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후에 제출 서류 누락 및 낙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표지와 본문이 분리되지 않도록 좌측 상단을 소형 더블 클립으로 묶어 제출한다. 제출할 때의 어떤 유의사항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보면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학습 계획과 활동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시된 분량에 맞춰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되 지원자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배경,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 수학 등 교내외의 각종 대회 수상 및 실적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이건 뭐 다른 자사고의 자기소개서에도 모두 다 유의사항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시 허위사실 기재 이런 것들이 이제 적발됐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금지 사항에 관련된 부분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자기소개서 양식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지 관련된 내용에서도 여기 지금 기재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 기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앞서서 이제 유의사항에서 좀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총 1500자로 기재를 하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면 자,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꿈과 끼 관련된 부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냐? 여기도 보시면 지원 동기와 활동 및 진로 계획, 즉 지원 학교, 즉 광양제철고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또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앞으로의 진로와 학업 계획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살려나갈 건지 그 내용들을 좀 기재를 해주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소서 영역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요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특히 뭐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또 학습 계획, 학습 활동,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자기주도적인 수행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기술을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른 학교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식이니까 그런다 치고, 자,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자체를 이제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를 시켜서 요 영역을 따로 이제 기재를 하라고 아예 이렇게 이제 항목으로 나와 있죠. 마치 상상고처럼 이렇게 독서 활동 자체를 이제 별도로 또 따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인성 영역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300자 이내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300자는 뭐 실제로 이제 작성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뭐 특히 봉사나 학급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배려, 나눔, 그 다음에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양식 자체는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기 때문에 네, 요런 유의사항 같은 것들 잘 참고하셔서 네, 좀 좋은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광양제철고 2025학년도 광양제철고 신입과학 요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본 내용으로는 조금 약간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1단계 선발 배수 인원 조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년도하고 좀 달라졌다는 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2단계 면접에서 이제 동점자가 발생을 했을 때 공동문항 관련된 부분이 이제 등장한 걸로 봐서 공동문항이 실제로 출제가 될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지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지금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 그 부분들은 추후에 좀 확인을 해보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직접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양제철고에 전화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면은 좀 더 이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은 뭐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 블로그에 관련된 글 올리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이제 광역제철고 올해 이제 경쟁률이 진짜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경쟁률이 좀 많이 뒷받침돼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경쟁률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바뀔지는 한번 좀 지켜보면서 올해 광역제철고 지원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과 수험생 학부모님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2025학년도 광양제철고 신입학 전형 요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